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마통 규제를 확 푼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좌파 정권에서 그 영끌을 막으려고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 작년에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신용대출, 전세대출 뭐 다 규제했죠. DSR 규제까지 가고. 자,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신용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규제를 한 그 숨은 의미.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대출이 풀렸을 때 그 대출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투자 실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주식 투자도 잘 못하고 부동산 투자도 잘 못하고. 자, 그런 관점에서 타이밍은 굉장히 좀 위험한 타이밍에 풀린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걱정이 돼서 이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죠. 일단 좌파 정권에서는 일단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했어요. 마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통을 받아서 굳이 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돈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또는 뭐 전세자금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막았다. 그것은 과도한 규제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자, 신문에 나온 기사가 가계대출 문 활짝 4대 은행 마통 5천만 원 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한 5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뭐 저도 보니까 한 4,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5천만 원 이상 풀린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최근에 좀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LTV도 곧 풀린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돈의 흐름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 그것에 맞게 규제를 해야지 돈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기회비용,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워서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좌파 정부에서는 그런 기회마저 막았다라는 거죠. 현재 그 5천만 원에 불과한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1억에서 1억 5천만 원에 묶인 그런 직장인 신용 대출도 다음 주 이후 속속 작년 규제 이전의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배경에는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그 시장 경제 정책도 있지만 뭐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은행들의 속사정도 있어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이 4개월째 뒷걸음치면서 그 수익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에서도 로비를 했겠죠. 풀어달라고. 자, 사실 가계대출, 이런 신용대출만큼, 뭐랄까, 안전한 대출이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확보된 대출도 없고. 그리고 금리도 비싸잖아요. 그죠? 기업에다 빌려주면 다 떼어먹잖아요. 떼어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또는 이런 신용대출, 이런 그 가계대출은 은행에서는 굉장한 그 수익원이다. 자, 그 수익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마통 규제를 푼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은행별로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빌려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통장대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천만 원에서 3억. 자,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이러면 이제 3억 원까지 받으려면 이제 전문직이어야 되겠죠.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환 이런 게 이제 그 웹에서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 같아요. 요즘은 그냥 웹으로 들어가서 어떤 뭐 서류 낼 것도 없어요. 뭐 쓸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굉장히 대출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신용대출의 우리원의 그 직장인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2배 2억 원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실력이 있는 분들,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그 자산을 늘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신한은행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신한은행은 마이너스 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해서 다음 주 중에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표하겠죠. KB국민은행은 이미 일찍 시작했어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 부분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이미 돌려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지난 7일부터 한도 거래 방식 신용대출의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인 직장 대상 상품은 1억 원, 전문직은 1억 5천, 일반인은 1억 원까지 늘려놨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하나 원큐 신용대출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으로 늘려놨어요. 이 하나 원큐도 이게 웹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이에요.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좀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이거 관계자들은 좀 검토하셔야 돼. 5천만 원에서 3배, 1억 5천까지 하나은행도 늘려놨다. 그 은행주들이 이게 대부분이 이제 이자로 먹고 살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평균적인 배당을 해야 돼요. 뭐 3%에서 뭐 7%까지 이렇게 배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면 안 돼요. 수익이 떨어지면 실적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은행장이 잘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급해졌고,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 실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가계대출 자산이 감소가 뚜렷하다. 연합뉴스가 집계한 결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05조. 2월 달보다 6,441억 원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 5대 은행만으로도 3개월 연속, 은행권 전체로도 4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줄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계대출도 줄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나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초저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좋았던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2중, 3중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숨통을 트이는 게 신용대출이란 말이에요. 전세대출 규제 풀어주고 LTV 규제 풀어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기도 하지만 은행권의 그런 경영 상황과 맞물려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잘못 활용해서 어떤 투기 상품이나 투자 상품에 잘못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빚을 만들게 되면 큰 곤란한 상황이 오고, 골로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착한 정부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이 자본의 논리예요, 자본의 논리. 은행에 쌓이는 돈을 은행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뭐겠어요? 예? 은행도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빚이에요, 빚. 왜냐면 그걸 또 그 사람 은행도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돌려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비상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런 게 지금 실용주의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지금 문제는 경기는 분명히 나빠지고 있다. 자, 부동산 지금 고점 찍었잖아요. 어떻게든 고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 다시 폭등한다, 들썩거린다,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기대감으로 잠시 그럴 뿐이지 부동산은 일단 상승의 고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연끌을 받아서 또 부동산 사시겠냐 이거예요. 자, 주식도 3,300 가서 지금 한 2,700 정도 왔잖아요. 물론 많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야. 하락 추세에 살 수는 없거든요. 예? 바닥을 잡고 사야지. 자, 가상화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큰 변동성에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 자산, 시장이 모두 하락 추세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 자, 그런데 금리는 고금리로 가고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픈 거야. 은행 적금을 받았는데 예대금리라고 그러죠. 예대금리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 돈을 갖다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적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빨리 마통을 통한 수익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요즘 은행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월수독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자산시장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거나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골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통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러분, 또 이런 이런 마통 통장의 이야기가, 마통이 확대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부동산 시장에 연끌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동가들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연끌하면 안 된다. 지금은 잘못 사면 꼭지다, 꼭지. 예? 굳이 더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사는 게 나은 거야. 이럴 때는 더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역시 한 번은 크게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절대 요번에 마통 통장을 또 이용해서 또 연끌하라는 선동가들의 그런 그 선동에 펌프질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주식이 하락 추세인데 마통 통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제가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통 통장은 함부로 안 써요. 예? 왜냐면 기존에 현금을 가지고 쓰면 뭐 걱정이 안 돼요. 뭐 주식도 워낙 바닥에서 들어가지만 제가 아무리 바닥에서 사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10%, 20%, 심지어는 50%도 떨어져요.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일단 이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내 현금이니까 내가 뭐 그거 뭐 담궈놓으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배당 받으면 되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통은 안 그렇다. 왜냐면 내가 빚내서 산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한 30%, 20% 떨어져 봐요. 그러면 못 견뎌요. 그리고 마통이라는 거는 2년 뒤에 또 이게 채워놓고 다시 연장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이 애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빚을 내서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완전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마통 통장은 어렵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마다 실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수들은 그 마통을 활용을 잘해요. 그 돈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닝으로도 이용하고 스윙으로도 이용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시장을 어떤 그 사이클을 보시고 함부로 마통을 쓰면 안 된다. 마통을 쓸 때는 꼭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 내가 사업 자금이 꼭 필요했을 때, 자, 그런 시점에서 활용을 하셔야지 적절한 타이밍에 쓰셔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